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TV 김선혜입니다. 오늘은 동훈아이텍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훈아이텍 신승목 이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질문해주세요. 채팅창 옆 설문조사 탭을 눌러서 설문에도 응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할 텐데요. 이사님, 오늘 주제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엔드포인트 보안이잖아요. 예. 엔드포인트 보안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보안 체계가 기존 보안 체계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기업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엔드포인트 부분이 그 보안의 가장 시작 부분이기도 한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침해 사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 걸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가장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랜섬웨어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그 작년 하반기에 미국의 CWT라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이 여행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는데 그 공격 집단에게 53억 원 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재밌는 거는 그 돈을 지불하고 나서 이 해커 집단에서 메시지를 고객에게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보시면 너무 기존의 백신을 믿지 마라. 그래서 감염이나 이제 공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 다음에 EDR에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구축을 해라. 그래야만 그 더 고급 기법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제팀을 둬서 교대를 하면서 관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라고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해커가 권고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백신들은 시그너처 기반으로 탐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탐지나 어떤 치료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는 그런 시그너처 기반이 아니라 어떤 치매 지표라던가 행동 기반으로 탐지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 부분을 권고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EDR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어떤 차세대 백신이나 기존의 레거시 백신을 이용한다 하시더라도 100% 탐지해서 차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은 결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DR 기반을 통해서 그 어떤 서트팀이라든가 관제팀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잡아내고 어떤 레미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꼭지로 이제 생각을 하면 결국 고객은 차세대 백신과 EDR과 관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역설을 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해커가 어떤 보안을 강화해라 이렇게 좀 조언을 했다는 것이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현실인데요. 그 해커가 조언한 것처럼 차세대 백신과 EDR 관제 서비스를 다 통합하는 게 이상적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엔드포인트 리소스가 많이 소요되고 또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지만 하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실제 고객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지를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EDR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가장 문제가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EDR 솔루션들은 엔드포인트 단에서 실행되는 모든 실행 파일의 로그를 가져와서 그 로그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집단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EDR을 도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제 보안 솔루션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는 계속 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랜섬웨어가 걸렸을 때 온프라미스만 고집을 하게 되면 그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관리 서버들이 전부 다 다운이 되고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실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문제는 에이전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충돌 이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윈도우즈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런 에이전트를 좀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면 포렌식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포렌식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서 서버에서 로그도 확인하고 어떤 하드디스크 이미지도 떠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포렌식 분석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서버나 엔드포인트 PC들이 SSD 하드디스크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공격자들은 공격을 하고 나서 자기의 흔적을 지우는 게 이제 습성이고요. 지운 흔적을 그럼 복구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 SSD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HDD 하드디스크와 다르게 복구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작동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 전 세계적인 추세는 리얼타임으로 이런 포렌식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IT 쪽에서 오래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좀 섣불리 말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그 안티바이러스를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데,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 PC에 100개의 악성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70개 정도는 탐지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 30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수년 전부터 차세대 백신, 뭐 이렇게 차세대라는 말이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솔루션들이 나오게 있는데, 이러한 솔루션들조차 100개 중에 90개 정도밖에 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결국에는 그럼 나머지 10개는 공격을 당해서 침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렌식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후에 대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EDR이라는 영역은 이러한 포렌식 아티팩트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빨리 찾아내고 대응을 해서 조직을 정상화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EDR 기반 솔루션들은 보시는 화면처럼 4가지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성이라고 해서 비저빌리티라고 하는데, 엔드포인트 PC에서는 한 번이라도 실행된 그 실행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로그를 다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로그를 다 수집을 하게 되면 그 로그를 기반으로 1차적으로 NGAV나 어떤 AV 같은 백신류나 차세대 백신류들이 탐지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자동화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탐지를 해서 어떤 적으로 이제 차단을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머지 10개 정도의 새로운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대응을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랜섬웨어가 퍼지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했다. 그러면 호스트를 격리하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퍼진 것들에 대해서는 원격에서 운영체제를 새로 깔 필요 없이 변경된 어떤 컨피그 파일이나 레지스트리들을 복원을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조직의 어떤 운영성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무결성들을 보증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장 문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침해 사고를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인지하고 각각 스텝별로 이제 대응하는 단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EDR 기반의 사고 대응 솔루션이 없다라고 하면 약간 중구난방이 되고 조직에서는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EDR 솔루션을 통해서 사고 대응 시간을 상당히 줄이고 풀 가시성을 통해서 빨리 조직의 이제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이제 실제 약간 불편한 진실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EDR 솔루션을 수년 전부터 고객분들은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가트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EPP 솔루션과 EDR을 융합해서 원 벤더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출현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EPP, 그러니까 EDR 기능이 아닌 어떤 기존의 레거시 백신이나 엔드포인트 어떤 보안 솔루션들은 이제 EPP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솔루션들의 한계 때문에 뭐 차세대 백신이디 아니면 EDR 기능만, 사고 대응만 하는 솔루션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에이전트 개수를 줄이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러한 시장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EDR 기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새 머신러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세대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존의 레거시 백신들은 어떤 악성 코드를 분석할 때 사람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거에 대한 그 시그너처를 확보를 하고 그거를 서버에 이제 업데이트해서 고객사에 뿌리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악성 코드들이 많아지면 그거를 사람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백신 같은 그 솔루션들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악성 코드의 행위들을 습득을 하고 자동화해서 이걸 탐지해서 제어하는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분석하거나 이런 전문가들은 새롭게 발생되는 악성 코드에 대한 고급 분석 위주로 빠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EDR 기술을 가진 솔루션들을 이제 도입하실 때 가장 이제 고객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EDR은 솔루션이 아니라 이제 기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EDR 기술을 가진 DLP 솔루션이 있고요. EDR 기술을 가진 사고 대응팀의 포렌식 분석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백신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은 EDR 솔루션을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솔루션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진 보안 솔루션을 선택을 하실 때 이 EDR 기능을 가진 우리는 DLP가 필요하다, 또는 차세대 백신이 필요하다, 또는 뭐 사고 대응 분석 솔루션이 필요하다,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인지하시고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대한 EDR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도 이제 EDR 기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화면처럼 부모 프로세서나 자식 프로세서의 상관관계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화면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NJV 기능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NJV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악성 코드를 최대한 탐지해서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새로운 신종 악성 코드고 새로운 패턴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거라고 하면 기존의 NJV도 이제 탐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EDR 기술을 이용해서 사고 대응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그런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제공하는 그런 화면들을 좀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그 NJV 기능과 그 사고 대응 분석을 할 수 있는 EDR 기능, 그 다음에 오버워치라는 관제 서비스를 원에이전트로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EDR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고객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하는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저 수가 많다라고 하면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로그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분류하는 것을 사람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EDR 솔루션의 도입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요. 실제 뭐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보면 50% 이상은 그 피로도 때문에 그런 로그들을 놓치고 분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그 이러한 것들을 원에이전트로 제공하는 건 팔콘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팔콘 플랫폼 중에 보시는 화면처럼 뭐 팔콘 프로나 엔터프라이즈, 뭐 컴플리트 이런 버전들을 제공하는데, 보시는 팔콘 프로는 기존의 백신 솔루션들을 그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고객분들은 백신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매체 제어라든가 응용 프로그램 제어 같은 기능도 같이 쓰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팔콘 프로에서 다 원에이전트로 제공을 하고요. 팔콘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버워치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EDR 솔루션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 관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많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인력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대신 제조사에서 관제를 해주고 사고 대응을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파이콘 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 풀 패키지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고 대응을 제조사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레포트를 고객한테 제공을 해주고, 만에 하나 본인들이 제조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침해 사고가 당한다던가, 또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클라우드 베이스라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보험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객한테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제 확장성을 많이 고려한 솔루션인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요새는 이제 뭐 휴대폰을 사용하시면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 앱스토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도 이 스토어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스 기반으로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확장성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확장을 할 때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협력사의 솔루션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어떤 기능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이라고 하면 어떤 NDR이나 XDR 솔루션들하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뭐 XDR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OT,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 이제 산업망의 공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떤 이런 그 XDR 확장 부분이라든가 또는 OT 부분의 보안에 대해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이제 협력사인 다른 벤더와 이제 조인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 엔드포인트 보안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OT나 ICS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벤더들은 이제 OT나 ICS에서 사용하는 엔드포인트의 아주 다양한 OS와 버전을 지원하고 직접 그 OT망 안에서 일어나는 엔드포인트 위협을 다 가시화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예. 말을 하던데 혹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화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 이제 보안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이게 이제 뭐 스카다망이나 이제 ICS 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기업은 IT망과 OT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IT망은 일반적으로 범용적인 운영체제에 범용적인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어떤 가용성이나 무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기가 좀 쉬운 환경이고요. 근데 OT 환경은 운영체제도 완전 상이하고요. 거의 리얼타임 OS나 아니면 운영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PCB 기반의 어떤 로직을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보통 IT와 OT를 이제 분리해서 전문가 집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제 OT 환경의 전문가도 따로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은 개통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OT망은 어떤 생산을 위한 망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로 이제 폐쇄된 내에서 정해진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무중단으로 계속 그 가용성을 확보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인데 이러한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 IT망 쪽, 그러니까 특히 OA망 쪽인데 이쪽으로 데이터가 흘러가야 되거든요. 또는 반대로 명령을 내리는 데이터가 IT망에서 이제 OT망으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악성 코드들이 그 OT망의 USB나 어떤 이런 별도의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요새 추세는 OT망도 인터넷에 많이 이제 오픈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망을 통해서 공격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기업 내 IT망에서 악성 코드가 묻어 들어와서 이제 OT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자체적으로는 OT망 보안 솔루션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바라보는 관점은 IT망이나 아니면 이제 OT망에서도 이제 범용적인 OS를 일부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연계가 발생하는 경계선 상에서 데이터 그 개통됐다는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악성 코드의 어떤 활동을 종합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XDR이라는 용어들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IT망이나 OA망에 대한 보안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OT망 쪽은 어떤 뭐 드라고스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OT 보안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러한 업체들과 이제 협력 관계를 가지고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이제 OT 보안 솔루션의 로고를 통합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보안성을 더 높이고 가시성을 높이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어떤 관제나 어떤 이러한 부분을 조치를 하거나 얼럿을 해주는 행위를 고객사에서 다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이나 어떤 관제 서비스를 그런 업체들과 연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XDR을 또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예, 예. 최근에
XDR을 얘기하는 벤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XDR이라는 용어가 요새 뭐 NDR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차피 그 EDR이냐 XDR이냐 NDR은 앞에 알파벳만 틀리고요. 뒷부분이 이제 Detection and Response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탐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고요. 근데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엔드포인트 기반으로 이제 설립이 된 업체다 보니까 EDR 기반으로 이제 XDR로 확장을 하는 거고, 뭐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업체들은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NDR이나 이런 걸로 가다가 이제 XDR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전략은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IT망이나 OA망의 EDR을 기반으로 그 OT망이나 어떤 기관망에 잘하는 솔루션들과 이제 접목을 해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내는 게 이제 그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갖고 있는 철학이고요. 그래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제 기존까지는 주로 그 서드파티 업체들하고 많이 이제 협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 생태계는 계속 유지되고 확대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XDR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올 상반기에 휴미오라는 그 XDR 솔루션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휴미오 같은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검색 속도가 기존에 알고 계신 어떤 SIEM 솔루션이나 XDR 솔루션보다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서드파티와 또 협력을 하고 그런 로고들을 취합해서 이런 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빨리 검색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확장하는 게 그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제조사의 그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XDR 플랫폼이 워낙에 요즘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엔드포인트 기반 이제 기업들은 EDR의 확장이 XDR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NDR을 기반으로 엔드포인트를 합치면 그게 XD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기업들은 엔드포인트 보안도 갖고 있고 네트워크 보안도 갖고 있고 클라우드의 어떤 위협을 대응하는 것까지 다 갖고 있으니 우리가 진정한 XDR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EDR 분야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회사인 건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XDR이라는 이 넓은 플랫폼으로 가면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가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EDR 기반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DR 기반이긴 한데, 국내에 소개된 EDR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EDR이면 다 똑같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는데, EDR 솔루션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떠한 것을 탐지를 했을 때 이 탐지하고 상관없이 전체 풀 가시성을 갖고 올 수 있냐, 아니면 본인이 탐지한 뭐 5분 전, 5분 후 이런 일부분의 로그만 갖고 와서 분석을 할 수 있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EDR 솔루션은 그 정의로 따지면 풀 가시성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탐지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예전 데이터도 계속 끄집어내서 분석을 해서 완전 새로운 형태의 공격 방법을 분석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풀 가시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단의 이제 솔루션들과 연계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타사 EDR보다는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EDR 분야에서 정말 가장 완성도 높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이런 평가는 뭐 가트너라든지 이런 시장조사 기관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또 국내 보안 담당자들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지사가 설립된 이후에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고객들이 약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주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스로 제공이 되고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외부의 다른 기관이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은 많이 없어졌다 해도 그래도 적잖이 좀 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또 고객들을 설득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 그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 정보가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는 예전에 뭐 어떤 뭐 유명한 클라우드 해외 업체가 뭐 갑자기 다운이 돼서 문제도 발생을 하고 하긴 하지만 보안이라는 것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EDR 솔루션을 제가 검토를 할 때 실제 저희 고객사에서 랜섬웨어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컨설팅을 새벽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백신 서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랜섬웨어가 모든 서버에 퍼져서 모든 서버가 다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떤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왔고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내고 악성 코드가 뭔지를 알아야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백신 서버도 죽고 다 죽고 하니까 뭘 분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버를 뭐 일일이 다 로그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조사에 문의해서 바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고객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클라우드 베이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하니까 사용을 했는데 실제 설치를 하고 정상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2, 3개월 동안 계속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찰을 먼저 들어왔는데 그게 크라우드스트라이크로 다 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버워치 팀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 탐지해서 어떠한 취약점 문제고 이런 걸 다 고객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고객이 이게 온프라미스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보안의 홀을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클라우드에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떤 이게 보안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통해서 약간의 클라우드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향후의 개념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버워치 관제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문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 보안 담당자들이 좀 영어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아주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오버워치 서비스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오버워치를 풀 패키지 서비스를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제너럴한 서비스를 구매를 하시면 이 오버워치 팀에서 하는 거는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관리 콘솔에서 이따 이제 데모를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건데 악성 코드가 이제 들어왔을 때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NGAV의 머신러닝에서 잡을 수 있으면 잡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못 잡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오버워치 팀에서 그 고객사가 보는 관리 콘솔에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근데 그게 뭐 엄청 어려운 영어로 장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봤는데 이건 정찰 행위다. 근데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들어왔고 너희들의 어떤 CV 취약점 때문에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차단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라. 이런 부분을 코멘트를 남기고 이메일을 간략하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풀 패키지의 서비스를 구매하신 고객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관제팀에서 다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실제 이제 비대면으로 웹엑스로 이제 미팅을 하거나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같은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파트너는 그래서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 그 컴플리트 패키지를 통해서 오버워치 풀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한테 저희가 중간에서 이제 통역을 하고 그런 기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근에 발생한 그 익스체인지 서버 취약점 때문에 요거를 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이렇게 미리 좀 대응하고 탐지하고 이랬던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걸 소개해 드리면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단순하게 이제 NGAV와 EDR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사 이제 서버 쪽에 이제 센서들이 깔리게 되면 각 서버 자산들의 CV 취약점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고객사 이렇게 걸어보면 생각보다 취약점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요. 패치를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취약점이 있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까지도 다 그 관리 콘솔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익스체인지 서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취약점을 이제 관리하시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시면 어떤 익스체인지 사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특정 제조사의 해외 쪽에서 그 랜섬웨어 걸려서 이제 기사가 났던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이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랜섬웨어 공격이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알매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 보안의 인력들이 많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떤 익스체인지 서버나 엔티 서버, 그 다음에 뭐 리눅스나 유닉스 이런 서버들에 대해서 쉽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설명만 듣는 것보다는 좀 보는 게 더 나으니까 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리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데모로 보여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사스 기반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관리 콘솔을 실제 그 보여드리면서 진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김병문 책임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훈하이텍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문 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신스모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실제 관리 콘솔을 보면서 어떤 메뉴가 있고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떤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첫 번째 화면은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처음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제 에이전트가 설치된 호스트에서 발견된 이벤트라든가 실제 탐지된 이벤트의 간략한 내용도 소개되어 있고요. 그래프 형식으로도 밑에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전체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크게 이제 액티비티, 인베스티게이트, 호스트 등 이렇게 큰 메뉴가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메뉴는 실제 이제 나중에 구매하시게 될 때 구매하시는 라이센스에 따라 약간의 메뉴가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액티비티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실제 이제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이제 악성 행위들을 탐지한 내역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디텍션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 호스트에서 탐지되어서 이제 탐지되고 차단이 된 이벤트들을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각도 순으로 이렇게 정렬도 되어 있고요. 이제 어떤 호스트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심각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행위가 차단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선택해 보시면은 실제 악성 행위에 대한 이런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이 실제 악성 행위가 발생한 호스트에 대해서 따로 네트워크를 격리할 수 있는 메뉴도 있고요. 실제 이 행위가 악성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행위다 하면은 이걸 예외 처리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제 실제 이 호스트에 접속을 해서 실제 레미데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리얼타임 리스폰스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도 이 메뉴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밑에 보시면은 이 실제 행위가 블락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악성 행위에 대한 간단한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 IOC, 그러니까 이 행위가 탐지된 IOC에 대한 정보도 간단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시 값을 기준으로 바이러스 토탈을 연동을 해서 이 실제 정보를 좀 더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악성 행위가 실제 호스트에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밑에 보시면은 간단히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실제 디스크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이제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실제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변경을 했다거나 이런 정보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악성 행위는 일단 그런 행위는 없어서 그에 대한 정보는 우선 나타나진 않고요. 그 위에 보시면 실제 이게 간단한 정보 외에도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 보시면 이제 프로세서 트리 형식으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에서 조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강점으로 얘기했었던 오버워치 부분도 오버워치 팀에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리포트하는 경우도 이제 실제 여기 화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베스티게이트라는 메뉴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베스티게이트 이 부분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제공하는 EDR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에이전트가 설치된 호스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이벤트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메뉴에 들어가셔서 제가 예를 들어서 호스트 하나를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은
실제 이 호스트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밑에 쭉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 이 호스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이벤트들이라든가 실제 로그온 액티비티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일단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위쪽에 좀 간단하게 메뉴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검색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실제 타임라인 기준으로 이제 이 해당 호스트에서 시간대별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 해당 호스트에 대해서 실제 타임라인별로 이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에이전트가 설치된 에이전트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호스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 맥, 그리고 리눅스 모든 멀티 OS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센서 다운로드 부분에서 이제 각 OS별로 맞는 센서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부분이 이제 실제 호스트에 적용될 이런 정책들을 세팅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 악성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탐지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프리벤션 폴리시, 그리고 호스트 단의 방화벽도 저희가 좀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파이어월 폴리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체 제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 제어도 구매를 하시면은 이제 정책을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센서 이제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정책들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컨테인먼트 폴리시라는 게 있는데, 이제 호스트에서 특정 악성 행위가 들어와서 네트워크를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호스트가 네트워크 격리가 되면은 실제 뭐 필수로 사내에 붙어야 되는 중요 시스템들도 전부 다 차단이 되는데, 그런 거를 사내 필수 시스템에 대해서는 꼭 통신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정책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커버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디스커버는 어쩌면 자산 관리의 개념의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에이전트 설치된 호스트 단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디스크 인크립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메뉴인데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이제 스포트라이트, 이 부분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해 드리긴 했는데, 그 호스트가 설치된 그 PC에 이제 CV 취약점 등을 이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메뉴인데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심각도별로 이렇게 좀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실제 이 설치된 호스트들의 CV 취약점 등에 대한 정보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클릭해 보시면은 실제 이 CV 취약점이 어떤 취약점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레미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지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OS 벤더사에서 이 취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뭐 소개를 하고 있는지 이런 안내 링크도 같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호스트에 설치된 이 호스트에서 발견되는 이 CV 취약점을 먼저 조치를 하시면은 보안 운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텔리전스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매번 추적하고 있는 해커 그룹들, 공격 그룹 등을 좀 정의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쪽에 두펠 스파이더라는 공격 그룹이 있는데, 이 실제 공격 그룹이 이제 타깃으로 삼는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그리고 어떤 산업군에 보통 공격을 가해지는지 이런 정보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이 어떠한 이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스토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다른 벤더사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해당 제품을 보시고
뭐 실제로 뭐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트라이 프리 뭐 이런 식으로 무료로 한번 맛보기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실제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이제 연계되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뭐 실제 보안 운영을 하실 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이제 어떻게 같이 써면 좋을지 이런 것도 보고 판단하신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뭐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제공하는 가이드 부분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실제 온라인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각 메뉴별로 상세하게 이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사용하면서 좀 불편하신 사항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이디어로 낼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 메뉴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사용하면서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들도 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심과 연동을 하기 위한 심 커넥터라는 이런 툴도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CSWin 다이얼로그라는 이런 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닝스토어라는 툴도 따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 보시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실제 운영하면서 필요하신 툴들을 다운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데모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뭐 짧은 시간이어서 아마 전체적인 제 내용을 자세히 전달을 못 드렸을 텐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나중에 저희 연락처를 따로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병문 책임 데모 잘 보셨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조금 편하게 EDR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좀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훈 아이텍과 함께 엔드포인트 보안 위협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 위협 대응이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화면에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설문조사에도 응해주시고 설문의 제일 아랫부분에 퀴즈가 있는데 퀴즈 정답자를 추첨해서 아주 푸짐한 경품을 드리니 퀴즈에도 많이 응해주십시오. 자, 이사님, 지금까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여기 웨비나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최근에 뭐 NDR, EDR, XDR 이게 용어들이 많은데 그런 용어들은 그냥 개념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EDR이나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XDR, NDR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굳이 뭐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아니더라도 고객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넷 TV는 유용한 내용의 웨비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